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기분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뭐 특별히 좋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압도적으로. 진 거보다는 좋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겼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아, 우리가 이겼다고? 예. 그렇군요. 표정 관리 막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보선 이후 닷새가 지났는데 총평을 좀 짧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저희 좀 전에 저희 보고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참패, 국민의 승리.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민의당 기타 또 범야권을 다 통합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주는 바람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한쪽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표를 몰아줘가지고 별렀던 대로 화끈하게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선거였다. 결국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못해서 국민들이 실망했고 또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거듭되는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또 반감이나 거부감이 생겼고 이번 선거 앞두고 터져나온 LH 사건 또 그 과정에서 또 정부 여당의 몇몇 인사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태 그게 성난 민심에 완전히 불을 붙이고 기름까지 부은 꼴이 돼서 유례없는 그런 엄중한 심판 선거가 된 셈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일 텐데 어떻게 보면요. 당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경로가 조금 확정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전당대회 하고 합당하자, 뭐 합당 뒤에 전당대회 하자 등등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전당대회 전에 합당해야죠. 전에 합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부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가 국민의힘만의 지도부면은 합당 안 하고 우리끼리 먼저 지도부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 지도부는 국민의당 당원들도 나중에 그 지도를 따라야 되는 지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정작 국민의당의 당원들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당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당원들까지도 표를 행사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순리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일각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정해진 다음에 당대당 합당 형식을 더 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대표 정해지기 전이든 후든 간에 합당은 당대당으로 하는 거죠. 다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별 입당이 아닙니다. 이건 합당이지. 그렇죠. 개별 입당이면은 그냥 개인적 자격으로 다 입당하면 되지만 이거는 합당이거든요. 합당은 당연히 당대당으로서 서로 협상하는 거죠. 지분 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주고받을 당연하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우리 이길 만큼 이겼고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도움은 됐으나 지금 우리끼리 왠지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계신지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라는 흐름이 중요한 건데 숫자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104석, 국민의당이 3석이니까 뭐 104대 3 정도이지만은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정권을 한번 혼내줄 수 있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과정은 이게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안철수 대표의 후보 단일화 참여입니다. 거기에다가 금태섭 전 의원도 그 전 단계에 후보 단일화 또 참여했고
움직이진 않았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존재도 그 흐름에 영향을 줬고 네. 그러니까 의석수로 비교하면은 격차가 크지만은 이런 정권 심판을 정권 심판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참여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했더라면 이기기 어려웠거나 네. 이기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이겼거나 네.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3석의 역할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의 큰 역할을 했죠. 주요 조연들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고 예. 뭐 금태섭 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까지 다 언급을 보이진 해주셨네요. 않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선거운동 안 했지만은 그렇죠.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한 이런 진본대 현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들의 역할도 있었다.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득표운동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그 영남 꼰대, 영남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발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선 의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그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영남 지역구 출신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지지만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려면은 수도권 민심, 수도권 표를 끌어오는 것, 네. 또 성향으로 볼 때는 중도 성향의 표를 끌어오는 것이 그게 필수 불가결한 핵심 키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러려면은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당의 노선을 정하면은 그럼 영남 민심만 주로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이 영남의 지역구에 있고 영남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수도권 민심을 우리가 수렴을 못하고 중도의 민심을 수렴 못하면 내년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취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초선 의원들이 왜 이런 얘기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응이 저는 재밌었어요.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구가 그쪽이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무슨 영남당이냐 뭐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석수 배분, 의석수 분포로 보면은 영남당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려면은 전국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는 또 수도권과 또 중부 가능하면 호남에서도 또 의석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 비전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초선 의원들의 마음이 더 이제 쏠리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반응보다는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요.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철수 대표를 때리는 걸까요? 이제 집에 가셨으면 그냥 약간 뒷짐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언짢은 그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대표에 대해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본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릇이 모자란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있으신 것 같고 전술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이번에도 결국은 계속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깎아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정권 심판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정작 단일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던 우리 국민의힘의 출신이 또 후보가 됐고 내년 대선에서도 그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또는 나머지 범야권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든가 후보 단일화를 하긴 하는데 최종 후보는 결국은 국민의힘 출신이 돼야 된다라는 포석을 가지고 또 그런 그 전술을 계속
지금부터 다시 구사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강론을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내리깎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선거 끝나고 아까 조혜진 의원님처럼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뒤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그 본인의 소신이겠죠. 안철수 개인적인 감정 소신 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낮게 하는 거고 또 우리 당하고 이제 이번처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게 되면 혹시라도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단일 후보 단일화에 참여는 하는 건 뭐 괜찮은데 단일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거는 곤란하고 자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종인 위원장 어쨌든 이제 당권대로 누가 갖고 가더라도 대선을 앞두고는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홍영표 의원 같은 홍문표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견들은 그렇게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견도 중요하죠. 본인은 일단은 떠났지 않습니까? 내 떠나겠다. 약속 지키겠다. 내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 해서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다시 돌아올까 말까 하는 것도 본인의 자도도 중요하죠. 당에서 다시 모시자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도 또 변수죠. 뭐 만장일치로 추대하면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의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궤적을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간단히 말하면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단일 후보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참여는 하게 본인 듣기엔 기분 나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중요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단일 후보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역할일 거라고 저는 보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좀 직설적인 그런 언변인데 보통 윤 총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편이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호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윤 총장이 상당히 뜨는데 본인의 역할이 컸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다 뭐 등등 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영향을 줬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